자, 사회적 규범적 요소입니다. 자, 자, 형법상의 점유는 거래계의 경험칙에 따라서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확대를 봅니다. 자, 확대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2번 체크. 이 두 가지는 판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정신적 점유. 예를 볼게요. 자,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 농토에 두고 온 농기구, 빈집 속의 물건, 가축. 그쵸? 자, 이런 부분도 즉 길가에 세우던 자동차를 할지라도 점유가 상실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점유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신적 점유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 자, 손가방 사건 중요하죠. 갑은 을려를 강간했는데 을려는 강간을 당한 후에 현장에 손가방을 놓아두고 도피를 했다. 이에 갑은 그 손가방에서 돈을 꺼내 갔다.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누구 겁니까? 을려 거죠. 을려가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을려가 집에 와 보니까 손가방을 두고 왔다는 거죠. 내가 이 손가방을 어디에 두고 온지를 알죠? 그쵸? 그러면 이 손가방은 점유를 상실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손가방은 을려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판결료지 보면 자,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이것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여전히 그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점유가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가방 끄집어내시고 정신적 점유를 인정한 판례죠. 점유 개념이 확대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되는 판례다. 이렇게 보시고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로서 유류물, 분실물에 대한 점유를 봅니다. 자, 내가 이 물건을 어디에 두고 온지를 몰라요. 그러면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 타인 지배하에 두고 온 물건이라면 그 관리자의 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핸드백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물건을 어디에 두고 온지를 알아요. 그쵸? 자, 내가 여관에 두고 온지를 안다. 당구장, 목욕탕, 극장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장소에 두고 온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이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의 주인장 또는 관리자의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이 이 물건을 가져가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봅니다. 자, 당구장 사건 나와 있죠? 갑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을 경영의 당구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끼고 다니다가 팔아먹었다는 거죠. 자, 이때 종업원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금반지 누구 겁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반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관리자, 이 당구장의 관리자가 누굽니까? 주인장이 누구예요? 을이잖아, 을. 그래서 이 금반지는 어떤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금반지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옮기면 절도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 당구장 동그라미. 이것은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다. 그래서 제3자 밑줄자. 여기선 누구였습니까? 종업원이었죠. 또는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이 물건은 절도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PC방 똑같아요. PC방 동그라미. PC방에 핸드폰을 두고 오죠. 그쵸? 그러면 이 핸드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누구? 종업원이나 손님이 이를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됐죠? 자, 비교되는 판례 볼게요. 이건 어때요? 지하철 승객값은 지하철의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여있는 승객이 놓고 내린 이 물건을 승무원들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갔다. 이 갑의 죄책은 뭘까요? 같은 논리로 절도가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자, 판례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당구장 PC방과는 다르게 지하철, 자, 지하철 세모 쳐보세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지하철, 이 운전하는 사람, 그쵸? 지하철 승무원은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이. 운전이 주된 목적이죠. 운전이. 관리가 주목적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 당구장 PC방은 관리가 주목적이죠. 여기는. 그래서 PC방과 당구장, 지하철과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자, 여기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점유를 발견했다면 모를까? 발견은 언제 발견할 거예요? 지하철이 완전히 운행이 끝났을 때 차고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시동을 끄고 이제 지하철을 쭉 돌잖아요. 돌고 나서 그때 이제 유실물들을 발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아직 그 유실물에 대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가 된다? 이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된다. 점유이탈물. 자, 당구장은 내가 A라는 당구장에 갔잖아요. A라는 당구장에. 근데 지하철을 탈 때는 지하철 칸이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여기에 탔다라고 했을 때, 이 칸에 탔다라고 했을 때, 이 칸이 몇 번 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이 지하철에 있는 이 번호, 뭐, 5437번, 이 지하철 남바를 알고 몇 번 칸에 탄다는 걸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당구장 PC방과는 다르게, 내가 몇 번 지하철, 몇 번 칸에 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 물건은 점유 이탈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몇 번 칸에 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구장과는 좀 다르게 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위 위실물을 손님이 가져갔을 때는 이 물건을 뭐로 본다? 점유 이탈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 것이지 반환 거부했으니까. 그쵸?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수사를 하면 모를까 해서 뭐 돌려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봅니다. 절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논리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고속버스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버스. 자, 고속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운전자는 운전이 주목적이죠. 그렇죠? 관리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똑같은 논리로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이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약간 다른 견해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고속버스는 손님이 몇 명도 안 타는데 지하철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타지만, 그리고 여기서 몇 번 칸에 탔고 몇 번 고속버스 지하철인지는 모르지만 고속버스는 안다는 거예요. 고속버스는 내가 몇 시 출발했는지 어디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칸에는 몇 명 안 타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어떻게 똑같이 놓고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 얘기고, 판례는 지하철과 고속버스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리고 같은 논리로 보기 때문에 그냥 점유이탈물 횡령죄에다가 된다라고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일단 색깔 칠하시고,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다른 색깔 빨간색 갖고 여기 절도가 되는 것은 당구장 색깔 칠하시고 PC방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 다 끝났죠? 자, 이제 점유 축소를 봅니다. 점유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이죠. 우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숟가락, 젓가락을 들잖아요.
내가 잡고는 있지만 그게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점유 개념이 축소됩니다. 여관에서 사용하는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덮고 베고 하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점유가 축소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이 판례를 봅니다. 이 판례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타인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 주관적, 규범적. 이 규범적이 바로 뭐예요? 올라가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 규범적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유가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의 판례인데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2번, 3번 묶어볼까요? 자, 산지기 나오죠? 종중 소유 분묘라고 나오는데 산지기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뭐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가 이제 산입니다. 이 산은 종중산입니다. 종중 소유의 임야죠. 임야. 우리 종중을 다른 말로 문중이라고도 하죠. 문중 땅이야, 문중 땅, 종중 땅. 그쵸? 자, 이 산 같은 경우에는 묘지가 있죠. 묘지가 있잖아. 이렇게. 묘지만 있나요? 옆에 석등도 있잖아, 석등 이렇게. 비석. 그쵸? 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석이 오래된 것도 있죠. 수백 년 된 것도 있잖아. 그쵸? 근데 이 산 근처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A라는 주민이 산다. 동네 주민이. 그치? 주민이 산다. 그러면 이 종중 땅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 종중 임야, 이 종중묘지라고 하면 종중에서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잖아요. 종중제사. 또는 뭡니까? 명절 때 와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묘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 종중원이 있다면 이 종중원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관리해주면 됩니다. 정작 이 사람이 없다면 인근 주민, 마을 주민이 있다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으로 관리시키면 됩니다. 물론 대가는 줘야 되죠. 대가는. 그쵸? 뭐 현금으로 주진 않겠지만 보통은요. 이 산에서 임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임야. 버섯이라든지 그쵸? 이런 임야가 많이 나면 그 임야를 무상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몇 년 계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대가로 이 묘지를 좀 관리를 해달라, 벌초 좀 해달라라는 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종중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산직인데 산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자, 이 사람이 가만히 이 종중 땅을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 묘지 옆에 있는 비석이 참 오래되어 보여요. 야, 이거 팔아먹자. 이렇게 나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에 동의받지 않고 종중 의사에 반하여 지 멋대로 이 석등이나 문간석을 팔아먹습니다. 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죄가 되겠냐 이거예요. 과연 절도냐 횡령이냐 그 뜻입니다. 절도냐 횡령이냐를 따지려면 이것이 누구 점유냐를 알아야 돼요. 누구 점유일 것 같아요. 만약에 산직이 점유라고 하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종중이 점유한다 그러면 절도가 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음식점에서 손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식기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같은 논리인 거예요. 이것은 산직이 점유가 아니라 종중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종중 소유이고 종중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기가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절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가 더 출제가 잘 되죠. 3번 판례가. 자, 결혼식장입니다. 신부 측 추구 겸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보통 추구 겸 접수자는
친인척 관계잖아. 그쵸? 보통 그런 사람이 많은데 옆에서 껄렁껄렁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서 있는 사람. 근데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뭐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람이겠지. 뭐 내 아들과 아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노골적으로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오는 하객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몇 번 건네줍니다. 건네주고 하다가 슬쩍슬쩍 하나를 챙기는 거야. 이렇게. 축의금을. 그리고 축의금 봉투 몇 개 챙겨서 가는 거지. 근데 나중에 그 장부를 보잖아요. 장부를 확인해 보잖아요. 확인해 보는 장부와 금액이 안 맞는 거야. 손님이 왔는데 분명 나한테 인사를 해서 이 사람 오늘 하객이 왔네 라고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봉투가 없는 거야. 이게 뭔가 비잖아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돈 봉투 갖고 빼돌려서 나간 거야. 이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뭐 옛날 판례긴 하지만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다고 이게. 자, 그랬을 때 이 축의금은 누구 거냐고요. 일단 신부 측 거죠. 신부 측 소유가 돼요. 점유는요. 똑같다니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랑 똑같아요. 이거는 신부 측 점유가 돼요. 그래서 이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가 이 축의금을 몰래 빼어갔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빼간 것이므로 절도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는 뭐다? 점유가 축소되는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2번 판례 봅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죠.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식당 건물에 퇴거하면서 식당이네요.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네, 그 사람이. 근데 퇴거하면서 식당 안에 냉장고, 큰 냉장고 있죠. 대형 냉장고. 그 냉장고를 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를 1개월 후에 철거를 해갑니다. 문제는 1개월 동안 전기세가 나왔다는 거야, 전기세. 응? 이게 절도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검사는 절도죄로 기소합니다. 절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절도 되기 전에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있지. 이 냉장고 누구 겁니까? 건물주 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냉장고는 건물주한테 넘어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임차인 겁니다. 임차인 소유죠. 그럼 점유자는 누구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점유자도 넘어갑니까? 아니,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해서 뭐 당장 빼가면 좋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달이 좀 심하게 좀 넘어갔지, 그치? 뭐 한 달이 넘어 지나가든 일주일 후에 가져가든 하루 이틀 가져가든 어쨌든 냉장고는 임차인 소유고 냉장고는 임차인 점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래계의 경험치에 비추어 판단해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 냉장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의 소유이고 내가 점유자이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가 전기세를 먹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절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냉장고는 자기 소유잖아요. 일단은요. 자기 소유, 자기 점유이다 보니까 절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자기 소유, 자기 점유라고. 절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형사상으로 절도로 기소를 했지만 절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민사 문제를 해결해라. 몇천 원 나왔으면 몇천 원 물어주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소송까지 갈 건 없잖아요. 자, 그 밑에 3번 판례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인도 집행 전입니다. 전자 세무쳐봐요. 자,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을 해왔다 그랬는데, 자, 인도 명령이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역시 냉장고 판례와 똑같이 피고인이 점유 관리하는 전기를 사용했다라고 봐요. 인도 집행 전이기 때문에. 인도 집행 후라고 하면 점유자 관리자 넘어갑니다. 바뀌어요. 바뀐데 아직까지 인도 집행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냉장고 사건과 똑같이 절도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4번 판례 봅니다. 자 육군사병인 피고인이 위병소 앞에 위병소가 뭔지는 아시나?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지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학교 외의 정문. 여기를 통과해야지 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이라고 했고 출입문 서북방 20m 떨어진 언덕 위 소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0m 떨어졌다. 뭐 200m든 2000m든 20m든 앞이라 했으니까 위병소 내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군부대에 바뀐 거야. 군부대 아니고. 여기에 더덕을 찾기 위하여 땅속 20cm 깊이에 탄통 8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탄통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군부대 아니라면 군부대가 관리하고 있겠지. 군부대 밖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군부대 관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대대장의 점유하는 아니다. 군부대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 점유를 침탈했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절도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